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세계 196개 나라의 평균 수명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83.2세로 전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영국 연구팀에서 선진국 35개의 2030년까지의 기대 수명을 예측하여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성별로 나눠서 보자면 남자는 전세계 2등, 여자는 전세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2등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게 보이시죠?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실 수 있다는 안도감이랄까요? 그런데 과연 한국인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국제 노화 회장을 맡았던 노화연구의 대가 박상철 전 서울대 교수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장수 비결은 한국인들만 즐겨 먹는 음식에 있다고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박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수에 도움을 주는 음식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장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게 되셔서 100살이 아니라 200살까지 장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장수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김치, 된장, 간장과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박 교수님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과 같은 장수하는 나라를 방문해 100년 넘게 살고 있는 장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거주 환경, 생활 습관, 식습관 등을 자세히 연구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식습관에서 나타났어요. 서양의 국가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식을 즐겨 했지만 우리나라의 100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육식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이야 한국인들도 육식을 많이 하지만 100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1920년에 태어났으니 육식을 거의 하지 않으셨겠죠? 고기 속에는 있고 채소에는 없는 여러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B12예요. 비타민 B12는 피에 들어있는 적혈구, 백혈구 등을 만드는 조혈 기능과 사고와 판단을 하는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의 어르신들 중 비타민 B12 결핍증을 겪는 비율은 25%였으나 우리나라는 단 3%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박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 발효된 식품에서 비타민 B12가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발효란 무엇일까요? 효모나 세균 같은 미생물이 음식을 분해시켜 비타민 B12, 유산균과 같이 인간에게 이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들어보셨죠? 인기가 정말 많아 시중에서 이런 제품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및 자가 면역 질환에 도움이 되고 항염증 작용도 하고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등 수많은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발효식품만 꾸준히 먹는다면 따로 프로바이오틱스 건강식품을 챙겨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연식품을 먹는 게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좋은 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특히 발효식품이 많이 있어요. 우선 김치가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에 있는 알리신, 진조롤 등의 생리활성 물질들은 종양 형성을 억제하고 체내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캡사이신과 알리신은 총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도 하죠. 된장 또한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서 발효 과정에서 된장 특유의 갈변 현상이 나타납니다. 색이 짙을수록 많이 발효된 것으로 항산화 성분이 더욱 많아집니다. 색이 짙은 된장일수록 몸에 좋겠죠? 숙성 과정에서 콩에는 없던 새로운 성분이 생겨나는데 그중 하나가 서브틸린입니다. 서브틸린은 암세포의 활성화와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장 또한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에요. 간장에 들어있는 메티오닌 성분은 간의 해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알코올, 니코틴과 같은 독소를 제거하여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청국장 또한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에요. 청국장 100g에는 무려 1000억 마리 이상의 좋은 소화효소균이 들어있어서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전신에 체독을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술인 막걸리도 발효를 이용한 술이에요. 막걸리에는 스쿠알린이 풍부해 항산화 및 항암, 항종양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막걸리를 드실 때 마지막에 병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안 먹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런 성분들이 막걸리 병 바닥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흔들어 마시도록 노력해보세요. 장수에 도움이 되는 2번째 음식은 들깻잎입니다. 박 교수님이 전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깻잎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식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깻잎의 소비량이 월등히 많은 곳이 국내 최고 장수 지역인 담양, 순창, 곡성,
구레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깻잎이 장수에 도움을 준다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연구 결과 들깻잎의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장수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항노화 및 항암 성분입니다. 또한 시력을 보호하고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며 뇌 기능도 개선합니다.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깻잎 100g에는 9.1mg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7.6mg이 있는 당근, 4mg이 있는 단호박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깻잎에는 식물성 색소인 루테올린이 있어서 체내 염증 완화와 항알레르기 효과, 기침이나 콧물, 재채기 증상을 완화합니다. 또한 항암물질 피톨은 암세포와 병원성균을 제거해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의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신체의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들깻잎뿐만 아니라 들깨도 장수하는 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한방에선 들깨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보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들깨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맛이 시고 기를 내려준다. 간은 윤택하게 하며 씨는 죽을 끓여 먹으면 우리 몸을 매끄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기운을 돋워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고 혈전의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혈관 관련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들깨의 칼륨 성분은 노폐물 배출을 도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들깨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 또한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뇌세포 활성에 도움을 주어 기억력 감퇴를 막으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들깨를 짜면 들기름이 나옵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 비율이 높아 혈관에 이로운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기름엔 오메가3 지방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들기름이 최근 장수를 돕는 웰빙 식용유로 인기를 모으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도록 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수를 돕는 음식으로는 김치, 된장, 간장, 막걸리와 같은 발효식품과 들깻잎, 들깨, 들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장수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앞으로 많이 드시고 2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연구를 진행하신 박상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과 주변 분들께 많이 나눠주세요. 좋은 거는 나눌수록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